네, 안녕하십니까. 주고생입니다. 오스테 임플란트 종목 분석 발표를 하고 있는데 3편 마지막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계속 발표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고령화랑 심리적인 욕구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에 있고, 두 번째 이어서 발표할 내용은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냐 오스테 임플란트가 봤더니 영업 방식에서 좀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오스테 임플란트는 해외 30여 개 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직판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상교육기관이라고 AIC라고 있는데, 임플란트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하는데 치과 의사들 대상으로 임플란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치과 의사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의사 대상 보십시오. AIC 연수생 꾸준하게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의 매출 실적에 어떤 도움이 되냐라고 했더니 제품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교육받은 치과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오스템 임플란트 제품 계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당연히 이제 오스템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제품 이거 써야지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요. 전세적으로 현재까지 AIC를 이수한 치과 의사는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반 체제를 운영할 경우 많은 비용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직 구축과 실적 진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건비나 마케팅 같은 경우가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인건비나 마케팅 그런 고정비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영업이익이 나빴으나 인프라 시스템이 안정되면서 빠르게 확정할 수 있었고, 이 AIC 영업 전략을 통해서 임플란트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과 의사라는 고객을 영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매출의 성장 속도가 커가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AIC가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임플란트가 엄청나게 큰 기술력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영업이랑 마케팅이랑 AS라는 이런 것들이 정말 크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걸 쉽게 접할 수 있냐 없냐 차이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인건비랑 마케팅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기술 장벽이 있으면 굳이 인건비 마케팅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옷에 임플란트밖에 못하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인건비랑 마케팅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뭘 잘하냐, 하이오센이라고 하네요. 하이오센이 도대체 뭐냐 하니까, 이게 임플란트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세미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오센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국 범위내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부산 공장은 밸류 세그먼트를 생산하고 있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세미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오센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범위내에서 실적이 전년 대비 58% 성장을 했고, 중국 러시아 쪽으로도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네요.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아무래도 마진이 좀 많이 남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왜 잘하냐 했더니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확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트렌드 및 오스테 임플란트 전략적인 방향에서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이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필수적이고, 환자들의 이제 편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은 환자당 이제 단가가 이제 상승하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M&A라든지 치과 장비 업체라든지 뭐 이런 걸 M&A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2,700억 정도 있고, 1단계는 뭐 CT나 스캐너나 이런 장비 같은 걸로 하고, 시술까지 들어간 다음에 3단계로 이제 캐드 캠, 크라운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덴티스트리를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보십시오. 스트라우만이 전 세계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 체어, 재료,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 구강 스캐너, 캠, 3D 프린트, 투명 교정 이런 게 다 디지털 덴트리에 들어가거든요. 그 교정이라든지 뭐 우리 임플란트 관련된 전반적인 그 산업에 들어가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제품인데, 오스 임플란트는 전부 다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의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남미와 대만 등 지역적인 확장을 위해 인수합병 기대할 수 있고, 이미징 장비 관련해서도 이제 상품으로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다. 여러 장비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덴탈 시장 규모 성장률 보면은 장비가 2%, 장비 치료는 4% 정도 되고, 임플란트 경우는 한 5% 정도. 다 성장성이 그래도 최소 2% 정도 나오고 있고,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이 장비나 소모품에 다 들어가서 디지털 덴타스트리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명 교정은 현재 임플란트는 한 5조, 6조 원 달러, 6조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교정 시장도 시장의 전체 6조 원 정도로 이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교정 시장이 특히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교정할 때 좀 투명하게 하면은 좀 심미적으로 좀 좋으니까요. 그래서 수면 교정 브랜드인 매직 얼라인을 런칭을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판매가 개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신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R&D 쪽에서도 매출액이 약 10% 이상, 정말 많이 이걸 투자를 하는 건데, 매년 매출액 약 10% 이상 R&D 투자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주요 투자 아이디어 살펴봤고요. 이제 리스크가 좀 큽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VBP 이슈 있었잖아요. 볼륨 베이스드 프로큐먼트. 이 VBP가 뭐냐면은 중국은 좀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에 정책에 중앙 그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시장에. 그 중에서 이제 덴탈 쪽에서도 중국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임의로 낮은 가격에 의약품 대량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그냥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품목의 가격을 입찰해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기업이 해당 물량 가져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보시면은 임플란트 말고 과거에 인공관절이나 인슐린에 대해서도 똑같이 VP 해가지고 평형 가격을 인하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보시면 가격 보십시오. 마이너스 50%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적단에서도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는 이슈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게 VBP라고. 그래서 앞으로 VBP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이다. 중국 매출 감소 뭐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라고 봤었는데 증권사나 회사에서 IR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Q가 늘어날 수 있을 만큼,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 자료를 읽어봤을 때, 동사 투자를 중단할 이슈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디지털 덴티스트리 및 투명 교정, 그 다음에 중국 외 국가들의 성장성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판단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앞으로 라고 해서 이분은 투자를 중간에 매도는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VEP 관련해 가지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거 간략하게 요약하면 VP 비저는 민영기관이 아닌 국공립 의료단체에 납품하는 거다. 그래서 국공립 납품 비중은 10%밖에 안 된다. 근데 매출이 유의명에 발생하는 임플란트 기업이 별로 없다, 중국에. 그래서 영향이 크지 않다. 원재료는 임플란트 실수에서 2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임플란트 가격 낮추는 것 자체가 원재료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 라는 애널리스트의 톤 다운한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VEP는 큰 리스크가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국내 제품은 10% 20%밖에 가격이 인하가 안 될 것이다. 근데 유럽 제품 그 스트라우만 그 프리미엄이 된 그거는 50%가 인하가 될 것이니까 그쪽에서 스트라우만에서의 그 실적이 빠그라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회사 임플란트 회사 뭐 덴티움이나 오스테 임플란트가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P는 일부 감소 10% 20% 감소하지만 Q가 증가한다. 다 이런 논리로 발표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근데 이게 좋은 케이스가 이거고 뭐 안 좋은 케이스는 뭐 P가 더 빠그라지면은 P 감소 그만큼 Q도 감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 다른 증권사도 보시면은 국공립 의료기관은 30%밖에 안 되고 국공립 의료기관은 고객권을 높일 수 있다. 여기 보시오. 우리나라 국내 임플란트 가격은 스트라우만 같은 유럽 그 프리미엄 임플란트 대비해서 가격이 낮다. 그러니까 피해가 덜 본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스트라우만에 들어가는 그 고객을 뺏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회사에서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로컬 브랜드 우리는 초저가 저가 라인이다. 그래서 업체가 가격차 독려했고 자유 입찰 제도다. P는 약간 조정이 있겠으나 Q를 확보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의 10% 2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50% 이상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뭐 영업 방식 잘하고 있다. 국공립 향 볼륨을 증대할 수 있다. Q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죠. 세계 회사나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P는 조금 깎이더라도 Q가 커질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대표 이제 인터뷰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VP 리스크가 좀 있어요.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